네,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노골적인 통미봉남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하자는 러브콜을 보낸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 전에는 대화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왠지 북한 편만 드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e wasn't happy with the test, the war games.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네, 이동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한 듯 우리에게 굉장히 듣기 좀 불편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거는 이제 국방비 분담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내라고 이제 압박하는 측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인데,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런 발언을 계속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한 발언입니다만 여기에는 약간 조금 더 심각성이 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국내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전문을 찾아보니까 이 훈련을 하지 말라고 원래 지시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건데. 한국으로 많은 것을 이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시켰다. 네. 뭘 의미하냐면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당연하고 다만 시기나 준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저렇게 우리 군이 준비가 되기 전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서 전작권을 내보내는 식으로 된다면은 지금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더 커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나왔던 그런 북한 외무성 국장의 지금 담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래에 빨갛게 뉴스 속보로 뜨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험한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까지 거론하면서 정경두를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해명하고 직접 사과하라 이런 톤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지금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좀 거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측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 측에 지금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훈련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으면 남북 대화는 생각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것은 미사일 탄도가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언제든지 남한으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우리는 미사일의 위협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했으면 우리도 한미 연합훈련 필요성이 낮아질 텐데 오히려 자기들은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권정근 담화에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담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상용 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자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느냐. 이건 내정 간섭적인 발언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네. 성명을 내고 그리고 도발을 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이야기했던 미국의 대통령도 괜찮다고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실질적 행동을 좀 나눠서 봐야겠죠. 그래서 네. 정치적인 메시지로는 단거리니까 괜찮다 어느 나라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만을 따다가 이제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 측에서는 부산에 이제 잠수함을 들여왔었죠.
있었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계속해서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합훈련 관련해서 조금 뭔가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는 거. 그 두 사이를 공통하고 있는 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네. 다가오는 재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선이요? 그래서 분담금을 높여서 그 본인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어떤 그런 우림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합훈련 관련해서 나도 이 워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관리를 본인이 대화의 창을 닫지 않는 상황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당신이 싫어하는 그 연합훈련 관해서도 나도 싫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제든 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 내가 이런 식으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 정치적인 수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트위터 메시지, SNS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그런 어떤 비하하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우리를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북미 간의 어떤 실무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물론 김정은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건데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이다. 영어로 하면 터무니없다. ridiculous라는 표현을 썼어요. expensive,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이동훈 네. 한미 간에 지금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저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대단히 그 부적절한 것 같고 네.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기본 인식은 아마 이제 미중 간의 그 갈등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우리 한반도 문제는 거기에 종속하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고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늘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고 유권자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입장을 계속 가는 것 같고 또 네. 지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폭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ridiculous나 expensive 용어가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사용한 건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건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마 네. 이 ridiculous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도 지금 문맥으로 보면은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인식,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을 그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한미 동맹에 굉장히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보낸 트위터에는요 시험 발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 아니 이게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닌데 작은 사과를 미국 대통령한테 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대화를 할 꿈도 꾸지 마라. 대화를 하더라도 북미 간에 하는 거지 남한 당국은 낄 그런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 미사일 발사를 왜 미국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는 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미사일 능력을 좀 증강시키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굉장히 유리한 패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대 이 트럼프 이전 정부에서는 만약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이 있었을 때는 이 한미 간에는 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무기 구매 협상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무기를 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위비를 내거나 훈련 비용을 내라. 그러니까 네. 이제 캐시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는데 이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당장 한국을 지키는데 필요한 훈련하는데 드는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 바뀌면서 한미 동맹도 어떤 질적인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아까 이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일단 재선에 있고요. 또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의 어떤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강력한 압박을 취하는 것,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왔을 때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런 그런 힌트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issues that the president has been incredibly crystal clear on, right?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건 동맹 간의 어떤 훈련도 비용으로 보는 거고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자꾸 보는 것 같은데 동맹은 그 이상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동맹이 물론 그 이상의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그 네. 동맹의 상태라고 해서 뭔가 분담금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말 재선이라는 그 하나만 굉장히 크게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을 더 가져왔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작년에 1조 뭐 300몇 억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조를 처음으로 넘어서 또 굉장히 근데 크게 나갔죠. 그 우리 정부가 조금 그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1조 원 이상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걸 줄여온 거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 저희가 전략 자산이 전개되거나 훈련을 할 때 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비용을 내는 게 있고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한 미군 그 기지와 관련된 특별 회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합치면은 1년에 2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아까 강선우 그 부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1조 지금까지 받다가 2조 받았다. 이렇게 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비용 그동안 감춰졌던 비용만 공개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전공법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이었군요. 지난달에 방한했을 때 그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어떤 명세서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명세서를 내밀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조 좀 넘는 건데 앞으로는 한 48억 달러, 한 5조가 넘는 이 방위비 분담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단순히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이 전략자산, 예를 들면 괌에 있는 비원비 폭격기가 한국에 왔다 간다. 이 비용까지 한국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쓰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그 한미 동맹을 생각할 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미국의 논리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데 지금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미국의 그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 가운데 지금 대한미사일이 중국이 동해안에 배치를 해서 그 한반도에 지금 전개가 못 될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과 일본이 어떤 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것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같이 이 미국에게 제시하면서 이 상쇄해 나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돈 중심, 현찰 중심의 어떤 그 동맹으로 흐르는 것을 좀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북한 외무성 국장의 성명 내용을 보면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향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 그리고 강선우 부대변인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